첫 주에 국민의 80%가 이 소비 쿠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처를 분석해 보니까 최대 사용을 많이 한 곳이 일단 슈퍼마켓이고, 그리고 정육점, 고기 사 먹고, 농축수산품 판매점, 그리고 뭐 생필품, 먹거리 뭐 이런 곳에 주로 소비 쿠폰 사용이 집중된 건데, 실제 효과, 소비 쿠폰의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77% 네. 지급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생년 연도와 상관없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80%는 훌쩍 넘게 다 신청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은 일단은 상당히 훈풍이 돌았다라는 이제 전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또 하나가 슈퍼마켓 보다 작은 슈퍼마켓, 편의점들에서 이제 대거 소비가 이루어졌고요. 품목으로 따져 보니까 이 고기를 또 많이, 이 정육점도 아까 표에 나와 있던데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실질적으로 이번 일주일을 놓고 보면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2차 지급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실물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 1차 지급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소비 추이를 봤을 때 또 소외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네.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소상공인 분들이 담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담배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차 때도 놓고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담배나 사서 쟁여놓자. 네. 이제 이 수요가 많이 있는데, 담배는 솔직히 이 우리 소비 쿠폰이라든가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는 소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때는 품목 제한에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차 때 그 점을 좀 많이 양해해 달라는 게 소상공인의 또 어차피 목소리가 담배 사면 또 세금으로 또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랬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소비 쿠폰을 제공하는 이유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딱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써서 코로나 지원금 때처럼요. 그래서 내수를 촉발하는 마중물 효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차 때 이 소비 쿠폰을 할 때는 좀 이벤트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걸어줘서 그 이상을 좀 소비할 수 있게 당국의 할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캠페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깡 문제들. 특히 이제 소비 쿠폰 환불 사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 토로를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소비 쿠폰으로 가령 산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선불 카드라든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산 다음에 바로 환불을 하는데 그 환불을 돈으로 달라. 그렇죠.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선불 카드라든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쿠폰 복원이 원칙인데 그 뭐 막상 일선에서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막무가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달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 먹고 이상하니까 병원비도 같이 줘. 맞아요. 약값도 줘야 돼. 예. 지금 사례들도 함께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약값까지 달라라든가 아니면은 좀 뭐 신고 안 할 테니까 이거 나머지 부분 한 13만 원 그냥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해달라. 이제 이런 식의 요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저런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는 명확히 쿠폰 복원 원칙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2차 때는 좀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네.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현금 깡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15만 원짜리를 저 선불카드를 이제 14만 원, 13만 원에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는 이제 유효기간이 좀 길잖아요. 상품권들은. 그러니까 이런 깡 문제들, 현금 깡하는 것들도 당국이 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거 쓰셔야죠. 이거 안 쓰시면 안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 쪽에 어르신들은 이게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받아놓고 나중에 손주들한테 쓰시려고 이거를 좀 아껴두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과연 이 포인트로 받은 부분과 지류라든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어떻게 받았는지를 좀 이제 나중에 비중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쓰라고 이게 준 돈이거든요, 그렇죠. 당국이.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도 그냥 아끼지 마시고 11월 30일 내에 좀 같이 썼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들을 많이 제시를 그래서 했습니다. 한간에는 뭐 지류로 받는 것이 이득인 이유 뭐 맞아요. 나와서 이게 네. 쟁여둘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2차 지급 때는 좀 촘촘히 네.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지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제 외부적으로 관세가 오르는 것도 지금 걱정이 큰데
이런 얘기 있어요. 국내에서 깎아줬던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하고 노란봉투법에 뭐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형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연타를 맞았다. 그리고 4연타도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재계랑 경제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요. 상법 개정 거기에 이제 법인세 인상이 세제 개편에 거의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여기에 뭐 앞서도 이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노란 봉투법까지 있는 3연타가 너무나 급작스럽게 다가와서 힘들다. 그런데 마지막 4연타는 뭐냐? 우리 이제 잘 되기를 희망을 하지만 만에 하나 이제 관세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높은 관세율을 또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하는 분들, 특히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도 이제 그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원청과 하청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의 사업들이 너무나 하청 없이는 못 돌아가는 뭐 구조 조선업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고요. 예, 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하나. 또 이 원청 하청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원청의 근로자들의 또 어느 정도의 그 좀 용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과연 부분들, 뭐 정규직에 대한 뭐 기득권 문제도 함께 논의해 달라라는 것들이 또 기업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막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부분을 상당히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렇죠.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또 그런 양쪽의 의견을 함께 내지 않았었습니까? 이 기업들이 이렇게 막 몰아붙이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느끼다가 이걸 이제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또 다른 해법을 찾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뭐냐? 아예 이제 떠나버리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에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기업을 못 하겠다. 예, 그런 것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생리도 함께 파악을 하면서 이번에 입법 과정에서의 또 묘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